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서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잘 안 보였어요. 67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전문가님 수익률 때문에 노란톡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는 수익률이죠. 네, 매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니,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도 진짜 클래시스였나요? 네네. 한 종목으로만 20% 수익을 또 기록하셨고. 이 종목은 일단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도 제시해드렸던 맞아요. 종목으로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 네. 피부미용 관심이 많은 관련해가지고. 쪽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 제시해드렸을 때도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네. 아, 그러면 이 백신 확산세가 있으면서 여행, 마스크 벗기면서 이런 상황에서 화장품 쪽을 봐야 되느냐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화장품 쪽보다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인 이 클래시스를 더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대부분 재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재무가 좋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점차 마스크도 벗기고 피부 미용에 신경을 써야 되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분할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아직 일부는 보유하고 계세요. 일부를 이제 저번 주에 청산을 했고 이제 남은 물량을 오늘 강한 모습 보이면서 이제 나머지 물량을 청산을 했는데 이 청산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네. 지금 이 종목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 만큼 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지금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서 일단 청산한다. 돌파 안착을 한다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빼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타이밍이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상구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일단 6월 달이고요. 초단타에서 단타 매매 현황입니다. 벌써 이 섹터에서만 61%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11% 넘는 수익 보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로 12% 넘는 급등세래. 네, 큰 수익을 보셨네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진입하셨어요, 전문가님? 금거래소 출시 기대감 때문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 네. 정작 이슈가 터졌을 때는 거의 상한가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 날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시세 분출을 전부 다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자리 돌파, 슈팅 파동까지만 잡아먹었는데도 저 정도였었는데 네. 제가 왜 굳이 이런 걸 다 못 잡아먹었다고 말을 하냐면 네. 초기 목적대로 이렇게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섹터 이제 포트가 초단타 단타 포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무리해서 20% 30%를 먹기 위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 종목들을 보면은 그 현 상황에 가장 이슈가 됐던 뜨거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타이밍 잡아서 이제 단타는 단타답게 네. 이렇게 청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6% 그러니까 이제 13% 정도 되는 수익률이 기준에 따라서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단타 목적대로 단타는 단타답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종목 개수도 좀 많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목적대로 하고 있는데 이 포트 넘어가면 또 종목들 더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들어가는지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네. 사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종목들은 네. 대부분 저번 주 이전에 이제 청산을 했던 종목이고 한글과 컴퓨터부터가 이제 방송 이후에 청산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힘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고점 부근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약 4% 정도 수익 실현을 했던 겁니다. 네, 다른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히토류로 핫했었는데 유니온 그렇지. 머티리얼즈로 공략하셔서 7% 가까운 수익을 또 보셨고요. 네네. 또 우주항공 테마 비츠로테크도 공략을 하셨습니다. 아우, 다 알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럼요. 대성파인텍은 어떤 종목이었죠? 대성 파인텍은 네. 사실 재료가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제 자동차 부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친환경도 있었는데 사실 자리가 기술적으로 공략했던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언급을 했던 그런 큰 맥락 중에 하나가 어떤 섹터가 됐건 대장 종목이 먼저 가고 나서 후속 부품이라든가 이제 후속타들이 네. 따라와야 되는데 대장 종목이 저는 그날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뭐 등등 명신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강세 정도였었어가지고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청산을 하고 싶었었는데 한 2, 3일 정도 걸렸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볼 수 있었지만 굳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청산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단타였으니까. 단타가 아니라 처음부터 단기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다면 조금 더 안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단타는 단타답게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이면 사면철강이 이제 손절을 처리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재료들이 철강 재료가 혹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왜 매도하셨어요? 단타기 단타로 때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들고 있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일단 청산하고 일단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PPI도 이제 지금 여기 단타 포트를 보면 대부분 3%에서 10% 사이 정도의 수익권이 많아요. 왜? 단타기 때문에. 단타답게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단타는 그럼 전문가님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을 수가 있나요? 지금 뭐 오픈되어 있는 모든 이제 그런 기준들을 하면은 어디서는 이런 기준, 여기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 네. 기준에서는 초단타는 데일리 매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안에 승부를 보고 있고요. 단타는 일주일 이내에 승부를 보고 있는 기준으로 포트를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이어서 바로 살펴볼까요? 한 종목이 더 있네요. 네네. 네, 더네이처 홀딩스. 이 종목 오늘 수익 청산을 하셨는데 이 종목 오늘 20% 넘게 급등하지 않았나요? 10% 넘게 뭐 그 정도 급등했네요. 급등했는데 네.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이슈 호재가 터져서 그 호재가 뭐였냐면 혹시 그 이제 골프 용품, 골프채 네. 용품에서 이제 3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브랜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골프 치시나요? 저요? 한 번 배웠어요. 한번 배우셨나요? 수업해봤어요. 아, 그러면 잘 네. 치시겠네요. 운동 잘 하실 것 그렇진 같아가지고. 않아요. 뭐 어쨌든 브랜드 하나는 알고 어떤 있어요. 거? 타이틀리스트. 타이틀리스트를 네. 타이틀리스트가 어느 나라 회사 건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휠라홀딩스가 먹었습니다. 원래 오. 외국 거였는데 타이틀리스트가 이제 넘버원 브랜드인데 한 10몇 년 전에 휠라홀딩스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도 골퍼인 입장에서 타이틀리스트를 휠라가 먹었어? 약간 좀 이런 반응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가 캘러웨이라는 브랜드고 세 번째가 이제 테일러메이드라는 브랜드인데 이제 그 이제 브랜드 중에서는 원탑, 투탑, 쓰리탑 안에 들어가는 그 브랜드를 이번에 이 더네이처 홀딩스라는 기업에서 이제 인수 합병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7만 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던 건데 워낙에 이 종목 자체가 사실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낮았고. 네. 근데 이번에 이 거래량이랑 시세가 폭발해 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못 받아서 왠지 약간 좀 불안감도 있었고 뭐 단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안정권에서 VI 발동했을 때 시세 분출 나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초단타에서 단타 섹터를 살펴봤고요. 바로 단기에서 수익 매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익률은 64%또 넘었고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클래시스 오늘 청산하셨는데 20% 넘는 수익을 맞죠. 보셨어요. 네, 이 종목으로 노란톡방에서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노란톡방에서도 충분히 이제 제시 이제 그 왜 진입했는지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강하게 어필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많은 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클래시스를 근데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오늘 청산하신 이유는 뭐예요?
차트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사실 분할 청산했습니다. 분할 청산했는데 왜 분할 청산했는지부터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입가가 이제 14,650원 이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가 가려져 있네요. 뭐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짧게 동글뱅이가 이 부분에 돌파 타이밍에 진입을 한 겁니다. 돌파 타이밍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짧게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했을 때는 16,500원을 보겠다.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본다면 저항 라인이죠.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맥점 저항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누가 봐도 3고점. 잠시만요. 1, 2, 3고점 돌파 슈팅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돌파 슈팅 안착이 나온다면 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3고점 저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맥점 라인에서 청산을 한 겁니다. 차트를 더 줄여서 봐도 맥점 라인이 명확히 보이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고점 저항 돌파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저항을 맞았는지 지금 돌파 안착을 했는지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자리에 1차 청산, 2차 청산을 진행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착을 했을 때는 안착 이후 돌파 이후 안착, 재차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18,0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할 수도 있으니 관심에서 빼라? 아니죠. 관심에서 아직은 가지고 있어라. 안착하면 재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인사드릴 때 설명드렸던 이 클래시스가 피부, 미용,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재무가 좋고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이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 될수록 더 이제 미용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말 좀 아직은 완전히 보내줄 계획은 없습니다. 좀 더 안고 있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종목명만 봐도 그날장의 특징주를 그냥 모아놓은 것 강했던 같아요. 종목들. 네. 특히나 최근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또 콘텐츠 쪽에 400억인가요? 큰 액수를 투자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수익률은 이제 8.7%밖에 안 되지만 네. 왜 단기니까 단기로 진입했으니까 단기답게 사실 상한가까지 갈 줄은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 전부터 이미 LG U 플러스가 이제 디즈니 여기 이제 이 같이 협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포인트에서 추가 이제 요거까지 받으면서 이제 포텐을 터뜨렸는데 요것도 차트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 이 부분이 이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분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여기 이만큼 박스 친 부분만큼 이만큼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 정도로 강한 시세 분출까지 나올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초단타 단타 포트에 비하면 단기 스윙 포트는 상대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조금 더 묵직하죠. 그래서 단기는 단타는 단타답게 네. 단기는 단기답게 스윙은 스윙답게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만큼 종목 수도 그렇고 수익률 자체도 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본인의 성향, 상황에 맞게 이제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 저거 다 못 따라가는데 라고 한다면 따라올 수 있는 종목만 따라오더라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근님의 수익률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합 수익률이 125.6%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100%가 넘는 수익률,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진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수익 인증해 주시는 우리 노란톡방 시청자분들 인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랑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뭐 수치만 보면 혼조세는 맞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이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나스닥, S&P 사상 최고치. 최고치. 혼조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자리 다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혼조세?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이제 강보합 수준이었다라고 생각. 아마도 하지만 다우 지수가 다우는 좀 이것 때문에 밀렸잖아요. 이제 혼조세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말 너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이제 귀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 출연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이제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바꾼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막 시장 조정받고 뭐 경기 지표 좋게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시장 조정 받을 때 정상적이지 않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인플레 상승 우려가 되고 지수가 상승하면 이럴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이퍼링 뭐 또 시작하는 거 아니야?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섞인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죠, 당연히. 오히려 확실히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말한다면 14,000포인트, 14,030포인트 이 정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와도 조정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영국이 경제 봉쇄 해제 일정을 좀 미뤘죠. 왜 미룬지 알고 계시죠? 아니요, 왠가요?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네. 그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지금 확진되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전면 해제 일정보다 4주를 늦췄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21일에 이제 해제를 한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4주를 미뤄가지고 7월 19일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랑 다 좋다던데 뭐 미국 거의 다 접종률도 높고 이제 확진자도 줄어들고 뭐 인도도 많이 줄었죠. 인도 막 40만 명씩 하더니 막 7만 이런 정도로 줄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300명대 이틀 연속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거는 휴일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이제 백신 접종은 늘려가고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영국이 유럽 대장격에 있는 영국이 우리 안 되겠는데? 라는 액션을 보이면서 증시에 약간 부담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뭐 이 관련 특징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말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죠? FOMC 회의죠. 네.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 제가 하겠다는 얘기. 전문가인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MC님. 거예요. 아니, 예상으로 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네. 테이퍼링 이제 논의해야 돼. 혹은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건 아마도 좀 이렇게 네. 정론적인 얘기, 뻔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요즘 지수가 좋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돼. 금리 인상도 걱정해야겠지, 우려해야겠지. 요 정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상 밖에 뭔가가 나와야 조정을 주든 강한 이제 시세 분출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제 예상으로는 FOMC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또 어떤 이벤트들 있죠? 다른 거요? 다른 이벤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밤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소매, 네. 판매 뭐 이런 별 3개짜리 경기 지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네. 이 지표들이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테이퍼링 얘기, 또 금리 인상에 FOMC가 무슨 얘기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한 요 정도 이벤트들은 현 시점에서 지수를 뭐 더 강하게 멱살 잡고 캐리를 한다 혹은 조정을 준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제 미국이랑 EU가 이제 정상회담이 있죠. 이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은 미국이랑 러시아랑 러시아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EU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은 네. 지금 항공기 보조금부터 해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관세로 굉장히 오랫동안 부딪혀 왔습니다. 항공기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저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17년 동안 이 관세 뭐 지금 어디야 보잉이랑 에어버스랑 해가지고 뭐 관세 어디에요? 어디에서는 얘 편 들어주고 어디에서는 뒤에서는 얘 편 들어주고 이러면서 반대 뭐 와인으로 관세 먹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닥투닥 해왔거든요. 대외적인 모습만 보면은 EU랑 미국이랑 관계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관세 갖고 많이 부딪히는 이런 덩어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럴 바에야 합의를 하자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전에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찾기로 했잖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야, 약속해, 앉아봐.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양쪽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을 강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이렇게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나라가 네. 이제 미국이랑 뭐 대만이랑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제 종목 세세하게 따지고 보다 보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죠. 관세 완화로 인해서 뭔가 사업성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섹터가 연관이 있으며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저는 재밌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면 FOMC 지수 큰 틀 이런 식으로 봐서는 지수 전체를 끌고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장이 개별 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되고 어떤 부분이 발표를 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별 장세를 이어가기에는 이런 특정 섹터 특이 이슈들이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EU와 미국의 이 조정되는 이 협의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섹터별로 개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MC보다는 차라리 이쪽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우리 시장 대응하기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랑 무슨 얘기할까요? 러시아랑요? 미국이랑. 어떤 쪽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네. 뭐 핵 얘기도 하고 군사 얘기도 하고 또 국제 분쟁, 군축, 뭐 테러리즘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백신 관련해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자. 뭐 니네 임상 제대로 해? 안 해?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걸 좀 체크하다 보니까 서로 해킹을 얼마나 많이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우리 적당히 하자 이런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어이없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대한 그 핵 협의를 미국이랑 러시아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반도 핵 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북한 얘기겠죠. 북한 핵을 왜 니네들이 얘기해? 근데 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지금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마도 대북주에 관련된 종목들 혹은 군사 이런 방위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쪽을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챙겨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이제 네. 변수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물론 변동성은 보일 수 네. 있습니다. 변동성은 보일 수 있는데 네. 이 점부터 가장 좀 많이 언급했던 종목 그 섹터들 중에 하나가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사실 멀리 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가 북한한테 야 니네 더 이상 핵 만들지 마라고 했을 때 북한이 냉큼 네 안 맡을게요 이럴까요? 마지막 끈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뭐 먼저 뭐네나 먼저 뭐 니네가 먼저 경제 제재 풀어줘부터 해가지고 또 다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으나 초단타적인 대응, 단타적인 대응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단기급, 스윙급 혹은 중장기급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떤 대화들로 인해서 뭔가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근데 제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쪽도 챙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챙겨는 봐야죠. 예. 막상 진입은 안 하시고. 초단타적인 건 상황 봐서. 근데 상황을 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주를 봐야 된다. 무조건 네. 움직일 거야.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은 못 하는 거죠. 초단타 대응을 하려면 이제 유동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대응 받으셔야겠죠. 저도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관련된 종목이 뜨겁게 관심을 받는다면 해야죠. 단타는 그런 종목을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슈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죄수 교환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수 교환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잡혀 있는 뭐 이제 러시아 혹은 미국 사람은 야 우리 교환하자 이제 좀 이런 협의점이 있어요. 네. 이런 걸 체크하면서 앞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랑 뒤에서 이런 거랑 정말 좀 이렇게 시야에 따라서 많은 것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한 번쯤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미증 씨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또 영국이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봉쇄 해제 명령을 미룬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과 EU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쪽을 비롯한 우리 시장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16일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는 백신과 한반도 쪽 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련주들 챙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는 당일날 시장 상황을 보시고 진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함께 하실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오늘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세요. 비트코인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시죠. 비트코인이요. 그쵸. 말이 많았었죠. 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네, 일론 머스크가요. 네. 번복했잖아요. 얘기했던 걸. 몇 번째 번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랬죠. 이제 비트코인으로 우리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첫 번째 번복했을 때 뭐라고 번복했었죠? 채굴할 때 이 발생하는 이게 에너지가 네. 결국은 화학 때우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친환경을 추구하는 이 테슬라로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네. 근데 다시 번복한 이유가 뭐였죠? 뭐였죠? 친환경 네. 자꾸 저한테. 제가 친환경적으로 전문가가 된 기분이네요. 친환경적으로 이제 전력 생산해가지고 채굴을 한다면. 네. 채굴을 한다면 괜찮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확신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코인으로 우리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폴 트루더 존스라고 이제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죠. 이 사람이 자산 분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일론 머스크에 한 발 더 보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이슈가. 그 지난주에 엘살바도르가 이제 이거 화폐로 네. 이제 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탄자니아까지 우리 검토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하면서 지금 4만 달러 또 다시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 너무 많이 하나요? 네. 전문가님이 된 기분입니다. 그래요? 너무 이런 좋지 않나요? 기분이시구나. 자꾸 질문을 받을 때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당황스럽네요, 계속. 다 알고 있는 알고는 있지만 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비트코인 쪽 어떻게 보시냐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정말 호재들이 있는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하지만 명확한 기준 잡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있지만 기대감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시점에 늦지 않았다 달려드는 게 맞나라는 의문은 좀 가지고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너무 많이 했군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쪽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쪽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요. 가상화폐 쪽보다는 우리 상구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주식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은 또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0.2%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보합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차트로 가볍게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스피 기준은 이제 3,2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지지 자리는 3,000포인트지만 지금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3,200포인트 중요한 저항 라인 돌파 안착 이후 신고가를 꾸준히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물론 조정이 온다면 3,200포인트까지 조정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를 감안한다면 저는 3,400포인트까지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돌파 안착만 재차 시도해 준다면 이 또한 11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14000포인트가 돌파를 하면서 142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보고는 있지만 슬슬 고점 논란 또 얘기 나올 거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 강세가 꺾일 정도로 이제 조정이 아니라 이제 매도 전환, 이제 하락 전환으로 할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환경을 따지자면 뭐 미국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틀 연속 300명대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말 탓인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도 이제 상황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최근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부가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디는 23%, 25%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더나도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 더 이제 확산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특징 섹터 얘기할 때 이제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7월 5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개편할 거면 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편안이 이제 상세 내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경기 수도권 이제 서울까지도 이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더더욱이 증시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이슈도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특이 악재, 예상 외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구님이 오늘 우리 시장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상승을 하면서 3,400포인트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코스닥도 돌파 안착 시도만 한다면 1,1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언제나 늘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우리 상구님입니다. 네, 왜 웃으시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코로나 이제 종식 기대감이 커진다 하면서 근데 여행주, 항공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이제 글로벌 시향 얘기했을 때 네. 영국에서 지금 완화 제한을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완전 막은 게 아니라 이제 딜레이 시켰죠, 4주. 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이 확산 때문에 코로나 봉쇄 해제 조치 연기 소식 이 말은 일단 영국으로는 여행 가지 마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틀로 본다면. 네. 여기에 맞춰서 최근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던 카지노, 여행, 저가항공 이쪽 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가항공은 좀 빼도 되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핑계를 적용하기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 불가결인데 그냥 누르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 영국에서 또 이걸 갖고 왔네. 이건 좀 조정 좀 받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조정 시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에 아니면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하락세다라고 보세요? 근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그냥 강세가 아니라 꽤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3%, 4%이 정도 눌린 수준이 충분히 조정을 줬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엔터 섹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요즘에 엔터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면 콘서트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이 제대로 안 잡혔다고 해서 연기되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는 조정을 받았는데 엔터 섹터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공연 지금 거의 보복 이제 매수 그런 세를 보일 수준으로 굉장히 예매가 힘들 정도로 거의 전석 매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엔터사의 영업 정상화가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종목들도 차트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돼? 라고 하신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자꾸 오늘 제가 전문가가 되네요. 네. 아니, 본인의 엔터주요. 제가 느낌. 말씀해 드릴게요. 엔터주요? 엔터주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최근에 너무 급상승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거의 못지않게 네. 여행주 섹터 못지않게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여행 섹터랑 엔터 섹터를 비교하자면 엔터 섹터가 더 보기 좋습니다. 오. 왜냐하면 점차 완화될 거니까. 아, 네. 분명히 이 여행 섹터도 가면 갈수록 완화되겠지만 일단 영국에서 막혔네. 뭔가 또 조정을 받겠네. 지금 나오고 있지만 SM 같은 경우 JY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K-팝 가수들이 네. 외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지만 네. 이 정책까지 받쳐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전문가님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엔터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단타적으로. 네. 아, 단타로. 단타적으로. 네.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SM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JYP 들어갈 수 있지. 뭐 있지도 있고 뭐 특정 가수들이 굉장히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단기급 스윙급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단타급으로 진입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타이밍 잡아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여행주보다는 엔터주가 진입이 가능하지만 단타적으로만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진입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될지는 상구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슈됐던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의 최애 섹터가 뭐죠? 최애 섹터. 건설입니다. 그렇죠. 오늘 건설주들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흐름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로 또 상승을 했거든요. 시멘트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시멘트 쪽 원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지금 보강산업이라든가 뭐 그 쌍용 CNC라든가 한일시멘트라든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이후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포인트를 따로 잡았습니다. 따로 어디에 잡았냐면 뭐 지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고 뭐 극심한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운송수단인 트럭 기사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벌크 트레일러가 운행이 이제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동 운송 수단에 대해서 자꾸 제약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공급도 부족한데 운송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벌크 트레일러 이제 트럭 기사님들이 왜 자꾸 이탈이 나오냐면 지금보다 운임도 여건도 좋은 컨테이너나 택배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운송비, 운임비까지 자꾸 차질이 생기니까 점점 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물론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차질이 생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상황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현 시점에 이거 그만해야 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 추세가 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건설 섹터가 좋다, 뭐 정치 테마적으로 좋다, 뭐 정책적으로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자재 운송 쪽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해소가 되기는 될 겁니다. 언제? 그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워낙에 좀 과하게 강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준 상한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과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지 섹터도 원자재 가격이 이제 굉장히 상승하면서 펄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어제부터 많이 올랐죠.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뭐 결국 같은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펄프 제지 쪽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종이컵 내킨 수요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하고 중국에서 펄프 투기까지 하고 등등등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건 맞는데 여기도 물류비가 증가가 같이 붙으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오늘 15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째 지금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배송 지연이랑 파업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 노조에서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는 과로 방지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근무 시간 조절. 근데 이제 그 운임 이 택배비 같은 거는 좀 조절을 하자. 우리가 이제 시간은 줄이고 우리의 수익은 지켜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노조로서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결국 그거는 택배비 인상으로 따라오게 되고 결국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거는 결국 이제 소비자 쪽으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뭐 택배 추가적으로 지금 시멘트부터 해가지고 제지까지 해가지고 모든 운송까지 다 엮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시멘트나 제지 섹터 자체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맞아진 건 맞지만 네. 추가적으로 운임이 결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얘기가 아니죠. 운임 쪽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이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오늘 이슈됐던 시멘트 쪽과 제지 쪽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멘트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 상승에다가 트럭 기사들이 이탈까지 겹치면서 수급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이 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주주들도 펄프 가격으로 상승을 했지만 택배 파업 이슈도 있으니까 운임 쪽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까지 해주시는 우리 상구님인데요. 상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시멘트 쪽과 제주 쪽은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입장이실까요? 단타적으로는 공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또한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소가 되긴 될 거니까 공급량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이 공급 수요 물량이 맞춰지면서 안정화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가도 본인 주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해소될 거야, 다음 주에 해소될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전문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섹터가 건설 쪽이잖아요. 네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 안에 포함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 쪽에서 시멘트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 어떤 쪽을 좋아하세요, 전문가님? 인테리어. 인테리어 쪽이요. 추가적으로 친환경까지 걸쳐서. 지난번에 제시해 주신 그 종목. 그 종목도 지금 그렇게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몇 종목 있죠. 그중에 알고- 한 종목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미 방송에서 이미 말을 했었었는데 네네. 5글자. 다섯 글자였나요? 너무 근데 그것도 맞고요. 네. 그것도 맞고 이전에 얘기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KCC 글라스 그리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 이 네. 종목들은 이제 청산을 한 종목도 있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둘 다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강산업도 말씀드렸었고요. 보강산업도 시멘트도 약간은 연관이 있고 네. 추가적으로 아스콘액부터 해가지고 건설 기자재 쪽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그것도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물어뜯겨가지고 맞아요. 말씀드렸었죠. 그런 네. 그 종목도 지금 오히려 지금 보강산업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제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번 주에 말했던 그 한 거시기도 아직 시세 분출 시작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가도 괜찮겠네요? 지금 1차 청산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7,000원 초반대에 진입을 해가지고 8,000원에서 1차 청산을 한 이후에 지금 2차 분할 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니까 노란톡방에서 자꾸 어디서 청산해야 되냐, 언제 청산해야 되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꼭 보강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안 팔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CS윈드도 흐름 좋잖아요. 네. 계속 언제 청산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전히 CS윈드도 지금 청산할 생각이 없습니다. CS윈드는 세 섹터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CS윈드는 지금 이제 장기요. 스윙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윙급으로요? 스윙급으로 진입을 해서 현재 지금 8만 원 초반대 정도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진입을 7만 원 초중반대 진입을 해서 목표가를 나는 9만 원 밑에서는 결코 청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종목 하나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 종목도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강산업도 CS윈드도 자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또 두 종목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새롭게 드린 건 아니고 네. 이미 드렸던 앞으로 종목을 한 번 상승 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유 종목이신데 CS윈드와 보강산업 계속해서 더 갈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이제 다시 참여하시면 어떤 타이밍에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수익을 봐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방금 두 종목은 그냥 제가 얻어낸 두 종목이고요. 그렇죠.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도 있죠? 이 네. 섹터는 넘어가고 지금 종목 브리핑하면 되는 건가요? 한 섹터 섹터 얘기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간략하게 짧게 하실까요? 짚고만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 테마주는 좀 저는 무서워요. 네. 왜요? 왜 무서워요? 인맥 관련주는 좀 저는 별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책 관련주가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만에 뜻이 통했네요. 정치 테마들 네. 종목을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 근데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해야죠. 왜냐하면 큰 변동성을 시세를 보이니까 굉장히 해야 됩니다. 크게 내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윤석열 관련 혹은 이재명 관련 종목들 혹은 네. 이제 그 한 명 더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 그게 누구랑 뭐 어디 동문인가 보다 뭐 어디 파평 윤 씨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하나 더 조금 제 기준에서 어이가 아니 뭐 이제 약간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할 수 없었던 네.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세종시 관련주가 이번에 관심을 좀 받았어요. 왜 세종시 관련 종목이 자꾸 저한테 왜 이- 관심을 받았죠? 아니 네. 이번에 대석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에 거기서 이제 그 네. 캠프를 차린다고. 어, 세종시에 캠프 차리는데 세종시에 이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본사가 세종시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어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정치 근데 이렇게 시세를 내는 건 또 따라가야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단타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단타적으로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정책이 연관돼 있다거나 실제로 정말 이제 정치 테마적으로 그 기업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사회이사랑 가서 악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뜰 수도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까지 계속 변동성을 보일 건데 난 들고 있을 건데 라고 하면 뭐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잡고 명분을 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길게 보지 말고 단타로만 접근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종목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나요? 네,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간만에 스무고개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렵지만. 그냥 종목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시원하게 그냥 종목 해볼게요. 드릴까요? 좋습니다. 해볼게요. 사실 오늘 떠들었다기보다는 오늘 이슈가 됐었던 그런 섹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원격 의료 진료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나요? 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 네, 이 안에 있어요. 인성정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일단 이 섹터를 가지고 온 이유를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네. 드리자면 원래는 이 전에도 이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죠. 의료계는 왜 반대를 했었냐면 대면 진료 원칙의 붕괴,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안정성과 뭐 이런 이유로 결국은 우리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그쵸.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의료계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죠. 밥그릇 건드리면 이제 마무리할 알겠습니다. 시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급해지셨어.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랩하게 만드시다니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